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코이카 글로벌 인재 통합 설명회 코이카 글인 언박싱 현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의 김상우 실장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행사는 그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봉사단과 자문단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더 보태서 글로벌 인재사업본부에 속해 있는 모든 실팀들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대놓고 하는 말보다 뒷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되어 있죠? 저희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 이제 해외봉사단 사업과 개발협력 인재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우리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굉장히 세분화됐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오늘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이카 개발협력 경력 사다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개발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차곡차곡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이카 프로그램들을 단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다리라 했을 때 처음 발을 디디는 입문 단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개발협력 생태계에 처음 입문하는 단계는 우리 해외봉사단, 그 다음에 UMB 대학생 봉사단, 영 프로페셔널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2단계로서 내가 이제 코디네이터나 다자협력 전문가, PAO 등 초급 전문가로서 실무를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저희가 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구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혹은 국제기구에서 각 지역별 전문가, 분야 섹터별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서 근무하게 되는 안착 단계를 저희가 개발협력 경력사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협력 인재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코이카가 달려온 길,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노력과 또 열정을 쏟아 부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협력 인재사업은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활동 환경과 그리고 이후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꼭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먼저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우리 경력사다리 개발의 징검다리예요. 무엇보다도 개발협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디네이터의 구분 없이 그냥 코이카 코디네이터 딱 하나로 저희가 통합을 했습니다. 다양한 개발협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나 물가 수준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코디네이터 간에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임금 편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어떤 실망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임금 체계도 저희가 약간 손봤습니다. 역량 개발비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코이카에서도 다양한 직무 컨설팅과 교육을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해서 개발협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지원 자격을 조금 낮췄다 이런 말이 또 들려와요. 그렇죠. 개발협력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면 가능하다. 즉 해외봉사단 1년, YP 1년, 즉 1단계라고 본다면 그리고 코디네이터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좀 낮췄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성수에서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인사채용 담당자가 직접 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특히나 매년 개최하는 여러분들 외교부 주관에 외교 톡톡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직접 거기에 가서 우리 YP 제도, 코디네이터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마지막 요거는 다음 단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런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YP분들, 대학생 봉사단, KMCO,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까지도 이런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해요. 김경서 YP님입니다. 나의 커리어를 좀 더 확고히 하셔서 지금은 저희 코이카 인도지원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김용태 우리 코디님 코디네이터로서 근무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김용태님을 찾으셔서 한번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통해서 접수한 내용을 이렇게 초이스를 했는데요. 네. 경력 사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던데 그러면 꼭 1단계부터 경력을 쌓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yes, no라고 한다면 어떤 답변이 맞을까요? 하나, 둘, 셋. X. 오, 네, X, 맞습니다. X. 내가 전문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코이카 코디네이터의 합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좀 꿀팁 나와야 돼요. 기계적으로 답변하면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면접위원이라면 내가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면접 장소에서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그게 의례적으로 준비된 답변인지 아니면 진솔하게 마음에서 나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나의 백그라운드를 자신 있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다자 협력 전문가 KMCO에 선발되려면 석사 학위가 필수로 요구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 X죠. 저희가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모집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요건 및 우대사항 외에 실제로 현장과 실무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마침 제가 요 4번 그거에 대해서는 네. 요 다음에 실제로 우리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업, NGO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맞아요.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 장표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동료를 채용하겠습니까? 라는 걸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자,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소통의 중요성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동료를 원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바로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회복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NGO에서는 본인의 가치를 잘 알고 개발할 줄 아는 이런 동료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의미 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러면은 미래에 우리가 동료에게 한마디 한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공공민간 할 것 없이 망설여지고 계시다면 발을 먼저 디뎌라. 그러면 그 고민을 같이 나눌 수만 명의 동지들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할 동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NGO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가치, 나의 일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함께하는 동료를 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2025년에 대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해외 사무소 YP 여기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국가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전문성 중에 하나는 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바로 지역에 대한 전문성, 즉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 역량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 학습비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학습 기간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네, 역시 우리 코이카는 잘 또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준비까지 철저하게 다 계획이 있는 기관이다. 코이카 정말 잘 일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기구 파트너십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 협상 단계에 있긴 하지만 유엔 여성기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이주기구라든가 다양한 지금 분야로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상우 실장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또 하나의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인 해외 봉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훈 전임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해외봉사 모집팀의 성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이카 봉사단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데 먼저 코이카 봉사단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일반 봉사단, 프로젝트 봉사단, 청년중기 봉사단, NGO 봉사단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WFK 코이카 자문단이라는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봉사단은 1990년부터 30년 이상 파견을 한 코이카의 대표적인 봉사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견 직종은 5개 분야에
49개 직종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기 봉사단은 5개월 동안 팀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동 기간이 짧고 아무래도 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봉사단 이것도 또 팀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정확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사업 성과 중심의 봉사단 프로그램을 하는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NGO 봉사단은 파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NGO와 또 개발 협력의 전문성을 보유한 코이카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지에 있는 NGO 사업장에 봉사단을 1년 동안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엔 NGO 봉사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문단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정부 부처 그리고 공공기관에 파견이 되셔서 전문 지식과 또 정책 자문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종 관련해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해외 봉사단 그 모시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외 봉사단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지원율을 준비해봤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줄어 있었습니다. 파견을 재개한 2022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작년도에는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반 봉사단이 아무래도 제일 활동 인원도 많고 선발도 많이 되는데 그런데 또 지원율을 보시면 NGO 봉사단이 가장 지원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많긴 하지만 대륙별로 다른 대륙에도 굉장히 많이 파견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어 교육이 가장 인기가 또 많을 것 같았는데 한국어 교육, 청소년 개발, 그리고 공공행정 일반이 아무래도 지원율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 교육, 그리고 또 청소년 개발, 공공행정 일반은 이런 일본 직종에 대해서는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경쟁률을 하면 저희가 작년도 한 해에 대한 평균 경쟁률인데 1.16대 1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대1 이상 되는 직종들을 보니까 앞에 보시는 공공행정 일반, 그리고 청소년 개발, 사회복지, 과학교육, 방사선, 간호 요 정도가 2대1 이상 지원율을 작년도에 보였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직종별로 필수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셔야 되고 자격 요건을 갖추셨으면 이후에 서류 심사, 적합도 검사, 면접 심사, 신체 검사까지 모두 통과하셔야지 저희가 최종 선발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경쟁률이 낮더라도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시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아니면 선발 전형을 진행하신 노력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준비성 또 싸움이니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자문단을 제외하고는 봉사단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교육 분야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자문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공공행정 분야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국 인재 리크루터 제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비수도권 지역 인재분들께 WPK 봉사단 사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코이카에서는 각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이미 봉사단에 다녀오셨던 귀국 인재분들을 리크루터라는 이름으로 섭외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크루터분들은 각 지역의 센터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WFK 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생분들이 환영할 제도인 학점 인정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활동 기간이 최소 5개월부터 1년, 2년까지 되다 보니까 파견 기간이 길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 인정제 협약을 일부 대학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갔다가 오면 경험도 쌓고 학점도 인정된다고 하니까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이 간소화됐다. 오, 희소식이에요. 요 증빙 서류 일부를 직접 제출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개편이 됐습니다. 네. 시스템 자체는 사실 코이카 시스템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행하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국가 자격증이나 증빙 서류 같은 구비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관 간의 공동망을 이용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올해 저희가 일반 봉사단 163기부터 이걸 도입해가지고 봉사단 지원자분들이 증빙서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 매번 또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알아서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류 발급에 따른 뭐 비용이나 번거로움 같은 것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미용사 자격증 같은 국가 자격증이나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은 저희가 조회가 되는데 민간 자격증이나 뭐 일부 다른 증빙 서류들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서류를 간소화는 안 된다. 서류는 내야 이 정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입니다. 항상 설명회 때마다 현장 상황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또 생생한 이야기가 가장 와닿잖아요. 한번 또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예지 코디네이터님을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 코디네이터 허예지입니다. 현지에서 이 봉사단이나 개발의 인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 필요한 역량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심인데요. 봉사단으로서 혹은 YP로서 현지에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파견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도상국에서 일하는 데는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속도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가 현지인들에게 맞지 않은 속도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그들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한지라 처음에 개도국에서 일하는 게 적응이 어려웠는데요. 그들이 문화를 배워가고 속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성인데요. 해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집을 구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모두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호기심인데요. 현지인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끊임없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극적인 성격이다, 적극적인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지인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 극복 능력인데요. 현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대다수 발생합니다. 어떤 단원집에서는 뱀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단원과 혹은 현지인들과 갈등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내가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활동에 임할 때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수혜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님 지금 현지에서 이렇게 적응 중이신데 현지 생활을 잘 적응하는 노하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언어 배우는 거랑 문화를 배우는 것인데요.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언어를 배우면은 확실히 그 현지인들과 조금씩이라도 더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들을 알아가면은 현지인들과 소통할 때 그 소재거리가 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봉사활동 안내서를 통해서 각 단원이 개발한 안내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허예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해외 봉사단 사업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면접에 합격 팁이 있나요? 그리고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일까요? 일반 봉사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토의 면접이라는 면접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토의를 한다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6인 1조가 되어서 토의를 4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실까봐 아예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분이 말씀 못 하시기에 혼자서 이 토의를 그냥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토의 면접이 저희는 친화력과 소통력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면접을 진행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 파견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나요? 선발 절차에 대한 문의 같아요. 맞습니다. 선발 전형 절차는 사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차 전형으로 서류 심사와 적합도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전형을 통과하셨으면 2차 전형에서는 면접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토의 면접과 더불어서 기술 면접과 또 일반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형에서는
신체 검사와 신용 조회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차 전형이 남아 있는데 4차 전형에서는 저희가 국가 배정이라고 해서 지원하신 직종과 또 본인이 가진 역량이 잘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면접 점수가 어떠신지, 또 1, 2, 3순위가 어떠신지를 따라서 저희가 국가 배정을 실제로 실시하고 이걸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네요. 1차부터 4차까지. 어렵죠. 가족 친구랑 함께 갈 수 있나요? 아쉽게도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 대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도 2025년도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코이카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전문 상담사분과 이런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취창원 컨설팅이나 모의 면접, 모의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서비스일 것 같고, 또 대상이 봉사단에 다녀오셨던 귀국 인재분들이니까 좀 다녀오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봉사단 개편 소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편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1기를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시 1기부터 한다라고 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청년 중심으로 조금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2024년과 또 2025년까지 돌아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기훈 전임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이카 청년 및 개발 인력 분야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자분들 친화적인 제도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코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이라는 이제 계절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는데, 이 시기는 누구나 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의 후회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코이카도 보다 새롭게 내년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요. 차가운 날씨지만 어떻게 보면은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2부 행사도 같이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 코이카 글인 언박싱 행사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만든 활동을 못하겠다 이런 게